안녕하세요. 박정훈 플러스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끊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이후에 폴란드는 마치 자기 나라가 침공당한 것처럼 물심양면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왔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가 진짜 이게 무슨 혈맹이냐 이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 무기를 끊겠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도상 이게 드러나는 게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 관계. 보시면 이게 바로 옆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폴란드 입장에서 뭐가 제일 걱정되느냐? 아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침공을 당한 걸 딱 보니까 이게 뭐가 제일 무섭겠어요. 벨라루스는 사실 러시아의 이 혈맹과 같은 나라니까, 야, 자기들도 이거 언제 당할지 모르는데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좀 도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과정에서 폴란드가 진짜 우크라이나 최선을 다해서 도와왔거든요. 근데 어떤 말이 있었냐? 바로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끊겠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됐느냐? 사실 이게 누가 말한 거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폴란드의 총리가 말한 거거든요. 자, 폴란드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총리가 2인자니까 2인자 한 말 진짜 중요하죠. 우리나라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즉 폴란드 무장하기 위해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야, 이게 지금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 게 분명한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한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지금 중요한 문제냐? 사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이 물론 월등하게 1위입니다. 야, 여기 완전히 혼자서 1등 딱 하고 있잖아요, 미국.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EU, 그 다음에 폴란드가 4위인데 EU가 뭐 전체라고 생각해 보면 개별 국가로는 사실상 3위죠. 이게 또 놀라운 게 독일보다도, 여기 지금 독일이 지금 밑에 있어요. 독일이 폴란드보다. 독일 경제 규모랑 폴란드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GDP 대비로는 폴란드가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우방이 지원을 끊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점점 더 궁금해지잖아요. 자, 근데 그 범인을 찾아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워낙 세계에서 알아주는 곡창지대고, 이 미래 수출 물량이라든가 뭐 올리브유라든가 해바라기 씨유 같은 거 진짜 수출 물량이 많거든요. 이 대규모 곡물 수출, 이게 사실은 범인입니다. 범인이자 원인 제공자. 왜 그러냐? 자, 우크라이나가 원래 수출을 할 때 이 흑해를 통해서 이렇게 수출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문제점은 수출을 하려고 이렇게 뭐 배들이 가면 오데사 항구에서 이렇게 이제 흑해를 나가려고 그러면 문제는 러시아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여기를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수출을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 방법이 뭐가 있느냐? 육로를 통해서 수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폴란드라든가 뭐 슬로바키아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여기에 떨구고 가는 농산물들이 워낙 많았던 거예요. 근데 원래 우크라이나 수출은 이렇게 흑해를 통해서 이렇게 수출하던 게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폴란드를 막 타격하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워낙 많은 물량이 이제 흑해로 못 나가고 내륙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점은 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런 데들의 이 농민들이 다 고통을 받은 겁니다. 왜? 농산물 가격이 완전히 반의 반값으로 폭락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EU 차원에서 수출 규제를 한 거죠. 이게 이 EU가 전체가 나선 겁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수출 규제를 했는데 문제는 요걸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9월 15일까지 이렇게 딱 끄는 겁니다. 어디한테 수출을 못하게 했느냐면 이런 동유럽 국가들한테 못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폴란드 이제 화가 난 거죠. 야, 지금 EU 차원에서 지금 수출 규제 안 한다고? 그럼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할 거야.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런 세 나라는 국가 차원의 자체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유럽연합의 규정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연합은
이 개별 국가가 수출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유럽연합이 안 하겠다는데 이 세 나라가 한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WTO에 제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쟁 상황까지 가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지금 벌어진 상태로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불을 지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미국에 가 있는데 이 녹화는 현재 미국에 가 있거든요. 근데 9월 19일에 유엔 총회 연설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지금 바로 이런 폴란드 같은 나라가 곡물 문제를 괜히 키워갖고 스릴러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 같은 나라들, 이 데이가 폴란드 같은 나라들인데 이 데이, 그런 나라들이 바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모스크바 배후를 위한 무대 설치를 돕고 있다.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은밀하게 지금 러시아를 폴란드 니네가 도와주고 있어! 라고 우크라이나가 그냥 대놓고 직격을 한 거예요. 폴란드가 완전히 열받을 만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폴란드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왔던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형제 국가처럼 도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사 제목 한번 보세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의료, 체류 보장 같은 걸 했는데 몇 명이 가느냐? 우크라이나 난민 160만 명이 지금 폴란드에 있습니다. 이걸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법으로 온갖 물심양면이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무기를 누가 제일 먼저 항상 지원해 주느냐? 이게 지금 독일이 지원했다는 제목이 아닙니다. 이 제목 잘 보세요. 독일이 자국산 폴란드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도록 승인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폴란드에서 계속 독일한테 로비를 해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야, 우리가 지금 독일 너희 이 탱크를 갖고 있는데 이거 우크라이나에 내가 공짜로 주고 싶은데 네가 좀 허락 좀 해줘. 독일이 싫어 안 하겠다 하는 걸 이걸 설득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진짜 적극적으로 한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여기다가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전투기는 못 주겠다 하는데 폴란드는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의 미그 29기 이걸 갖다가 지원하는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난민도 받아주고 무기도 제일 먼저 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방의 무기가 다 폴란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이 창구 역할을 해주면서 모든 물심양면 노력을 다해왔는데 갑자기 우리를 러시아를 은밀하게 돕는 나라? 와, 폴란드가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 외교부에서 먼저 항의를 하면서 러시아를 은밀하게 우리가 도왔다고? 우리는 전쟁 초기부터 너희를 지원했다. 그리고 폴란드 총리가 그래서 야, 우리 폴란드 농민 사정은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곡물을 폴란드 시장에 쏟아 넣은 건 바로 너희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상이 걸린 나라가 어디냐? 이 두 나라가 펑 하고 부딪히니까 미국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아니, 야 이게 창구인데 미국이 뭔가 군사 지원을 하더라도 전부 폴란드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었는데 야 이거 두 나라가 만약에 사이가 갈라지게 되면 이거는 뭐 그냥 불을 보듯이 러시아가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외신들이 뭐라고 썼냐면 브뤼셀에서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 이름은 어느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긴급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은 이 폴란드 총리의 연설을 이 서방의 균열 신호로 보지 않는다. 이 서방의 균열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이 신호를 폴란드가 받았는지 자 대통령 중심제 국가죠. 대통령이 총리가 한 말 이건 말이야 약간 좀 오해가 좀 있었나 봐. 총리가 사실 한 말은 우리 폴란드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서방의 무기를 사고 있거든. 뭐 한국제도 사고 있고 뭐 미국 것도 좀 새로 사고 있는데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러시아제 무기나 아니면 구제 무기들 있잖아. 옛날 거. 그거는 원래 약속대로 우크라이나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균열 같은 거 없다니까? 미국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급하게 진화를 하는 모양새지만 폴란드 대통령 말을 다 듣더라도 이제 적극적인 이 새로운 무기, 신규 무기의 지원은 없을 거다. 우크라이나한테 주더라도 좀 옛날 무기, 구제 무기나 좀 줄 거야. 이런 느낌이 여기에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만큼 강력한 어떤 동맹의 느낌은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왜 이러냐면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갈등의 씨앗이 된 이 농산물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답답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걸 예전에는 흑해를 통해서 이렇게 뭐 아프리카 국가든가 뭐 아니면 튀르키예라든가 이런 데 막 수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러시아가 다 막아버리니까 이 오데사를 통해서 그래도 좀 수출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데사 항구도 맨날 폭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렌이라는 곳을 통해서 요걸 강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좀 수출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렌이까지 폭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이 지금 남는 농산물, 이 농산물이 진짜 많은데 우크라이나에 이걸 지금 수출하려면 그래도 육로를 통해서 폴란드로 가는 방법이 유일한데 문제는 폴란드에서 야 좋아 우리가 중간 경로는 해줄 수 있어. 근데 우리 땅에다가 너네 농산물 떨구고 가지 마.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거야. 나 진짜 화난다. 이렇게 된 상태고 우크라이나는 야 그거는 지금 너 현재 WTO 규정 위반이고 너 유럽연합에서도 그러는 거 아니잖아 라면서 지금 막 이 분쟁 자체의 근본 원인은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폴란드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 정권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시위에 봉착했는데 현 정권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을 하니까 이걸 좀 약간 이용했다, 활용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악용을 좀 했다. 그래서 국내법을 좀 손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사법부의 아무런 판단 없이 법원의 판단이 없이도 정부에서 이제 막 명단 놓고 다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아무래도 러시아에 영향받은 정치인 같아? 이렇게 지목을 하면 그 사람은 공직자에서 퇴출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게 좀 약간 황당하죠. 법원에서 이 사람이 러시아에 사실 로비를 받은 정치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지들끼리 판단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폴란드의 이제 도시 사람들은 완전히 분노를 했죠. 그래서 폴란드가 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서 이 일종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져온 다음에 그 뒤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연이어 일어난 적이 사실 6월 달에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정권의 지지 기반 남은 게 농촌입니다. 근데 농촌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우크라이나를 돕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그냥 계속 쏟아져 들어오니까 야 이거 농산물 계속 들어오면 현 정권 우리 농촌도 지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자 언제 또 총선이냐? 10월에 또 총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적 어떤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 우크라이나 농산물 더 이상 수입 안 해. 그리고 무기도 지원 안 해.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잘못하면 결별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나마 지지 기반인 농촌은 잡아서 그래도 이번 총선 한번 승리해보자. 이런 어떤 여당의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는 그런 꼼수적 전략이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금방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문제가 사실은 이게 바로 인접국가인 폴란드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번에 미국을 방문할 때도 일어났거든요. 자, 지금 현재 이게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바로 지난해 12월에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여기 지금 서 있는 사람이 젤렌스키 대통령인데 이때만 해도 미국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막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우와! 그러면서 기립박수를 계속 받았죠. 그때만 해도 영웅 취급을 받았거든요. 자, 근데 올해 지금 이제 9월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의회 연설을 아예 거절당했습니다. 뭐 상하원 합동 연설은커녕 의회에서 연설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대접이 미국에서도 완전히 달라진 상황. 이게 이렇게 180도로 아니 지난해 12월, 올해 9월 이게 9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패 문제도 있고요. 뭐 다양한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패도 진짜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내부의 탐사 보도 언론인 나시그로시 그리고 영국의 BBC나 이런 데 보도를 보면 이 군납 비리가 진짜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이게 나시그로시가 보도한 그대로 내용인데 뭐 이런 겁니다. 달걀 가격이 원래 시중에서는 7 흐리우냐인데 이걸 군납할 때는 17까지 높여서 이렇게 군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10 흐리우냐는 뭐냐? 떼먹었다는 거죠. 군대가 떼먹었다.
자, 근데 제일 심각한 게 감자 같은 경우인데, 자, 밑에 이 감자 보세요. 2.8배나 되거든요. 2.8배. 왜 그러냐? 8 흐리우냐를 22 흐리우냐로 이렇게 뻥튀기를 한 건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이게 한 300원짜리를 900원짜리로 둔갑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감자를 공급받을 때마다 600원은 누가 떼먹었냐? 군대가 이거를 떼먹어서 일종의 착복을 했다라는 나시그로시의 이 탐사 보도가 있었고, 뭐 언론에 해외에도 막 다 이게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젤렌스키도 어쩔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장관, 지금 전쟁 중인데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또 무슨 문제가 터졌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군납 비리로 끝난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그 우크라이나 남성들, 일부 남성이겠지만 징집을 회피하는 거, 이걸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는 이 징집관 있잖아요.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다 잘라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자꾸만 이 터지고 문제가 되니까 처음에 국방장관만 자르고 끝나려고 그랬는데 차관까지 해서 6명을 또 전격 경질하는 일까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외신에 계속 보도되고 연일 이제 떠들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자꾸 불신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뭐 몇 조 단위로 돈을 줬는데 이게 지금 혹시라도 이게 지금 진짜 전쟁 비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다 착복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야당은요 몇 조 원 단위로 지금 현재 착복과 횡령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에서의 대접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도 뭐 융숭하게 대접을 하면서 한 4천억 정도 더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밑에 보세요. 메카시 하원 의장은 어떻게 했느냐? 젤렌스키 이 대통령하고 아예 만나는 것 자체, 우리가 한 화면에 나와서 내가 너랑 같이 화면에 나오는 것 자체가 싫어. 그래서 영접 자체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하원 의장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문제를 너희 스스로 좀 해결해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좀 이 일종의 예전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화당이 전체적으로 좀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공화당 내에서. 이제 뭐 유력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웬만한 리스크가 아니면 공화당 대선 후보까지는 거의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심지어 이거 지금 지지율로 봐서는 차기 대통령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BBC 뉴스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만 되면 24시간 내로 푸틴한테 전화를 해서 이 전쟁 다 끝낼 수 있어 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그 끝내는 방식이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건데, BBC에서 뭐라 그랬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하는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게 좀 약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뭐 it is possible, 뭐 even probable, 이게 워낙 이게 신중하게 좀 이게 보면 뭔가 아마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런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는 게 서방에서는 워낙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을 조심해서 이 기사에 이게 살짝 녹여놨는데,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지원을 중단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푸틴 대통령하고 24시간 안에 끝나는 방법 뻔하다 이거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고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한테 상당히 유리한 방식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년 24년 말에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과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지금처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서방에서 나오고 있고, 서방의 분위기가 하여튼 예전하고 굉장히 달라진 건 분명하거든요. 이게 폴란드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아니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과연 지원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자꾸 이 전공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엄청 이제 벙커 같은 거 만들어 놔서 전선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놨는데,
좀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공격한 쪽이 좀 더 희생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러시아의 희생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면서 상당히 우크라이나에서도 젊은 청년들의 희생자가 많은 상황, 이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나오다 보면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해야겠죠. 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줄 때는 지원을 하지 않다가 지금 오히려 갑자기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사실 서방에서는 계속해서 이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막 지금 국내적으로 막 이게 여론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이제 할 때는 사실은 이런 어떤 서방의 움직임을 잘 보면서 되게 현명한 여러 가지 결정들을 좀 하려는 어떤 전 세계를 글로벌하게 보는 좀 시각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실 교훈 중에 하나가 이게 자국의 힘이 없으면 결국은 굉장히 서러운 겁니다. 이 폴란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남의 나라의 힘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거, 그리고 자국의 국력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그 국력에 가장 중요한 건 경제력이거든요. 경제, 이 대한민국 경제가 항상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만, 그래야만 국방도 튼튼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